안녕하세요, 방고우입니다. 오늘도 패브릭 물감으로 옷에 그림을 그려 넣어 볼 겁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프로필 사진뿐만 아니라 배너에 쓰일 이미지 또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그린 그림을 채널 프로필 이미지로 정했기 때문에 배너 이미지 또한 그려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누구나 옷장에 한 벌쯤 있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는 청자켓을 꺼내봤습니다. 그거 안 돼. 청자켓 뒷면에 그림을 그려 넣을 겁니다. 봉제선에 맞춰 안쪽 가장 큰 사각형 안에 그릴 계획이었는데 오늘 그릴 그림의 정 사이즈와 그려 넣을 공간의 사이즈가 서로 맞지 않아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그릴 두 번째 그림은 바로 이 익숙하고 반고흐의 그림으로도 널리 알려진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가로로 더 긴 그림을 그려 넣을 공간에 맞게 비율의 왜곡을 주어 원작 자체에 손실된 부분은 없는 그림으로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위아래로는 길고 좌우로는 좁게. 명화들만을 골라 옷이나 의류에 그려 넣는 채널로 오해될까 조금은 우려도 됐고 제가 비슷하게나마 그릴 수는 있을지 걱정도 됐지만 그냥 아무 걱정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그려 넣었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와 별과 달, 그리고 대기의 흐름. 첫 번째 영상의 그림도 그랬지만 고흐의 그림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굉장한 완성도의 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수한 획으로 칠해진 그림이며 그 획 안에 담겨진 색 또한 각기 다른 농도로 그려진 무시무시한 그림이었습니다. 마치 TV나 모니터처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좁디좁은 무수한 색 공간 안에 프로그래밍된 컬러가 들어가 한 장의 그림을 만들어 놓은 듯 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그렸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 엄청난 그라데이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반 사람의 기준이겠죠? 어린 시절 교통사고 줄이기 어린이 미술대회에서 학년 대표로 금상을 수상한 저에겐 해볼 만한 도전이었습니다. 얘 또 이런 도전한다는 의미만을 취하고 흉내내기에 그칠 정도의 완성도를 목표로 획을 그려 넣어갔습니다. 이 무수한 획이 그림 속 별빛으로 물든 밤하늘의 음영과 대기의 흐름들을 표현해 줄 것입니다. 위대한 그림의 탄생 비화를 알게 되는 건 꽤나 흥미로운 일입니다. 고흐가 친구인 고갱과 다툰 후 귀를 자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정신질환 증상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던 고흐는 더 이상 그림도 그릴 수 없었고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건 고흐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고흐의 형제이며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지원자였던 동생 테오는 그런 형의 사정을 알고 정신병원이 아닌 그림 작업과 치료를 병행할 요양원을 알아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 고흐는 생전 단 한 점의 작품을 팔았을 정도로 당대에는 화가로서의 수입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흐의 그림을 향한 열정은 대단했고 그런 고흐가 그림을 계속 그리며 살 수 있었던 배경엔 동생 테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된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고흐에게 많은 그림들을 그릴 수 있게 하였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많은 그림을 남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고흐와 테오는 모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며 형제의 이야기에 서글픔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동생 테오가 보여준 형에 대한 행동은 사랑하는 형을 향한 단순한 애정이나 서글픈 책임감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역사에 고흐라는 화가를 남기게 했습니다. 저 또한 지금 저의 유튜브 시작을 지지해주는 형이 있는데 고흐와 테오를 보며 저와 고흐는 마치 같은 운명을 사이프러스 나무의 위치와 별의 위치가 그림을 그려나갈수록 처음 계획과 달라져 몇 번의 수정을 해나가야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시간 중 가장 피로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과물이 나아져가는 과정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스스로도 판단이 잘 되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판단이 되지 않는 것. 방고흐를 고흐라고 부르면 맞지 않음에도 고흐라고 부르게 되는 것. 형 빈센트 방고흐와 동생 테오 방고흐를 고흐와 테오라 부르는 것. 청자켓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청자켓을 걸레로 만드는 걸레됐어. 스스로 결정한 것에도 옳고 그름의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걸레로 만들었어. 방고우는 요양원 시절 주변의 자연 풍경을 주제로 많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또한 그 요양원 시절에 그려진 풍경화로 알려져 있는데 방고우의 상상이 많이 반영된 그림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 표현된 자연과 그와 더불어 일렁이는 별빛과 소용돌이 치는 대기의 흐름은 제 눈으로 보아도 현실보다 더 환상적으로 보여집니다. 환상적이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림을 그리면 그려나갈수록 점점 몽롱해져갔고 제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꿈결인 듯 잠결인 듯 그려나가는 나만의 별이 빛나는 밤. 마을을 그려나갈 때는 상상을 더해 그렸다는 방고우처럼 저 또한 그림의 모티브만 차용하고 나머지는 상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불을 켜주는 순간은 잠시였지만 황홀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칠하는 거야? 원작의 프랑스 시골 마을을 저만의 달동네로 재창조하였습니다. 저건 뭐야? 배추밭인가? 사이프러스 나무에 색을 칠했을 때는 아침이 되었고 저는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마주한 그림은 제게 묘한 감정을 줍니다. 우리는 때론 결과에 무엇이 남아있을지 알 수 없는 일에 열정을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결과가 남아있다는 걸 아는데도 멈출 수 없습니다. 현명한 이야기로 때로는 강압적인 행동으로 말리려 해도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건 오로지 본인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멈출 줄 아는 용기. 이 별을 마지막으로 저는 그림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사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 이대로도 좋다. 어차피 내가 입을 옷이다. 걸레다. 사실 마음에 듭니다. 방고우의 그것과는 차별적인 그 무언가가 자켓에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등에 그려져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하나 더 그려넣기로 합니다. 나만을 위한 나만의 그림. 원작의 비율에 맞게 그려넣을 겁니다. 등에 그리게 되면서 왜곡됐던 그림을 다시 원래의 비율로 되돌려 줄 겁니다. 이 손목의 그림이 바쁜 일상에서 시계를 보려던 제 급한 마음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골 마을의 정서를 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옷이 다 완성됐습니다. 이 자켓은 여전히 자켓입니다. 프랑스의 시골 마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담은 특별한 자켓입니다. 외출복이 맞습니다. 오늘 밤 별을 보러 갑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게 된다면 아직은 어둡기만 한 미래에 밝은 빛이 나타난 기분일 겁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꿈처럼 저 멀리서
나를 보며 반짝이는 별. 오늘 밤 별을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탁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그런 날이면 이 자켓을 입을 겁니다. 저처럼 별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켓이 위로와 희망이 되어줄 겁니다. 요양원에서 떠올렸을 방고우의 그 별이 빛나는 밤처럼 저의 밤도 빛이 날 겁니다. 방에 걸어두는 순간 좁은 방구석에서 별빛이 흐르는 기적. 긴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그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방고우였습니다.